여러분은 평생 인연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몇 명쯤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곁에 있습니까? 혹은 이미 멀어졌거나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래도록 서로 기대고 도움이 되며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인복이 참 많아. 나는 왜 이리 사람 복이 없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데 인복만 필요한 걸까요? 인복이 없으면 평생 인연도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인복도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오래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사람이 곁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꾸준히 지켜냅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 둘째는 상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셋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평생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오현정 씨의 사연이 있습니다. 현정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제와도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이웃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요. 한번 얘기하면 자꾸 찾아가고 싶어져요. 현정 씨는 자신이 가진 걸 많이 나누는 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대단히 베푸는 것도 아니고 큰 선물이나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말할 틈을 주며 가끔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웃습니다. 현정 씨가 말합니다. 사람은 다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속에 쌓인 게 있죠. 그걸 듣는 게 그 사람한텐 제일 큰 위로예요. 사람들은 현정 씨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현정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녀에게는 혈연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댈 사람 없는 이웃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녀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인복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지켜온 어떤 마음의 태도일까요? 오늘 방송은 그 이야기입니다. 인복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인복이 없어도 인연을 오래 지켜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는 사람은 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평생 인연을 만들고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가 숨 쉴 틈이 없다면 그 관계는 점점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마음의 공간을 남겨둔다는 건 상대를 놓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판단, 삶의 흐름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장혜순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사람 인연을 오래 지켜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웃 중에 성격이 급하고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혜순 할머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사람을 피했지만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이 그럴 사정이 있겠지 싶었어요.
화를 내도 그 속에 뭐가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덜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그 이웃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혜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나한텐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 물음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공간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버릇없이 굴고 감정이 날카로워질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 마음을 비워줄 때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백 있는 마음, 그 무주심이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토대가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너무 조급하게 내 방식대로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마음의 공간을 남겨둔다는 건 상대의 침묵도 받아들이고 연락이 없어도 기다려주고 말이 거칠어도 그 안의 사정을 이해해 보려는 여유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언젠가 떠났던 사람도 머뭇거리며 다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는 쉴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인연을 갖고 싶으시다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빈자리를 마음에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내가 기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 왜 가장 강한 인연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관계는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오연수 씨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화훼시장 사장님과의 인연으로 많은 고객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들조차 그 사장님은 성격 까다롭고 돈에 엄청 예민한데 연수 씨에겐 유독 잘해줘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연수 씨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한테 배달을 하루 늦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제가 주문을 늦게 했는데 늦은 것도 감안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사장님은 직접 화분을 들여다 주고 심지어 장사 노하우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기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내어준 사람은 상대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건넵니다. 그 믿음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한두 번 흔들린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보시심이라 말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주는 것.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가만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때? 내 마음이 궁금했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짧은 말들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따뜻한 불을 켜줍니다. 기다리는 관계는 늘 목마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건네는 관계는 늘 풍요롭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왜 사람에게서 존중과 신뢰를 얻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왜 자꾸 저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우리는 내가 맞다고 믿는 기준에 상대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망하고 섭섭하고 때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연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15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박현철 씨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내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게 말 걸기를 좋아하고 소소한 일상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초반 몇 년은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랐는데 왜 말이 없어? 왜 대답을 그렇게 퉁명스럽게 해? 그때마다 현철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외로움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과일 한 접시를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잘 못하겠는데 내 마음은 늘 같아. 그게 너한테 잘 안 닿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이후 부부는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요. 여러분,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기준, 내 감정, 내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을 때가 아니라 내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여여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다름을 품고 인정하면 그 관계는 쉼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수용의 태도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과 존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가장 깊은 신뢰와 애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왜 넌 항상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도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겠지. 그대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진심을 되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실천했을 때 어떤 인연이 피어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실천을 진심으로 지켜온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찾아왔는지 감동적인 실생활 사례를 통해 마음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0을 넘긴 나이에 홀로 지내고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속에 뭐 쌓인 거 있지?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엽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많은 걸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큰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곁엔 언제나 사람이 머뭅니다. 왜일까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에 여백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금세 판단하지 않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깁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누구든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가만히 귀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은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 나도 꼭 다시 갚을게 하면서 기꺼이 받아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할머니는 늘 지켜왔고 그 결과 할머니 집 앞엔 늘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 젊은 부부가 처사이를 낳고는 출산 후 집보다 먼저 할머니 댁으로 찾아와 아기를 안겨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의 이름도 지어주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금도 울컥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예뻐하나 몰라. 그냥 사람 대하듯 대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복 없이도 평생 인연을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썼더라면, 먼저 연락했더라면, 그 호의를 받아줬더라면. 하지만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연락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선을 건네보세요. 이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를 조건 삼아 존재하는 것. 인연은 혼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시작이면 그 인연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지 현명한 습관과 작은 행동 지침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는 법. 이건 단순히 참아라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짜증을 냈을 때 그 짜증을 바로 받아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감정을 쓸데없이 흩뜨리지 않게 하고 그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걸 훈련하기 위해 감정 일기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누군가와의 감정적 교류를 돌아보며 그때 나는 왜 그 말이 싫었지? 상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질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과 남의 감정을 차분히 분리해보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실천,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법. 여기엔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라. 언제 한번 밥 먹자. 조만간 보자. 이 말은 사람을 멀게 합니다. 대신 내일 점심 어때? 토요일 오전 시간 어때? 이렇게 날짜가 박힌 약속은 관계를 현실로 만들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확실히 좁혀줍니다. 그리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톡 한 줄. 오늘 하루 어땠어? 그때 이야기 생각나더라. 이런 말들이 작지만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이건 의식적으로 내 기준은 내려놓자 라고 마음을 가다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불편해도 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견디는 거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런 문장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 내가 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여. 이건 비난이 아니라 느낌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고 나의 진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걸 바른 말이라 부릅니다. 사실을 담되 상대의 고통을 생각하며 전달하는 말. 그 말이 관계를 지키고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백, 진심, 인정. 이건 특별한 재능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상대를 나처럼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엔 이 모든 실천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평생 인연이라는 결과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는지를 감동적인 마무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운을 기대합니다. 나는 인복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사람 복이 참 많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운만으로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을까요? 단지 인복이 좋아서 누군가는 오래도록 좋은 인연과 지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평생 인연이란 우연이 아닌 의지로 만들어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 가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는 것, 기대기 전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생기고 가족은 따뜻한 마음을 되돌려주며 낯선 사람도 내가 머무는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혹시 마음을 닫고 있진 않았는지, 누군가 다가오려 할 때 괜찮다며 밀어내진 않았는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다름을 부정하진 않았는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다시 새겨보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말에 천천히 귀를 기울이며 그가 가진 삶의 방식도 인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 인연을 꽃 피우고 사람을 머물게 하며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과 함께하되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서로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무리 멀어져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마음속에 아직 자리한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여백 하나 남겨주세요. 그 여백이 마음의 길이 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닿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오늘도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